브루클린의 아침은 언제나 시끄럽습니다. 지하철이 덜컹거리는 소리, 택시 경적 소리, 거리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뒤섞여 하나의 거대한 소음을 만들어내죠. 하지만 링컨 고등학교 도서관만큼은 다릅니다. 이곳은 마치 도시 한복판에 떠있는 고요한 섬 같았습니다. 창가 자리,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그곳에는 늘 한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16살 소녀는 책을 읽는 듯 했지만 실은 창밖을 내다보며 입술을 살짝 움직이고 있었죠. 마치 무언가를 읊조리듯 혹은 노래하듯 말입니다. 준호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할 수 없었죠. 7살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이후 준호의 목소리는 어딘가에 갇혀버렸습니다. 의사들은 심리적 외상 때문이라고 했지만 준호 자신도 왜 말을 할 수 없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기억의 어느 구석에 묻힌 그날의 일은 안개처럼 흐릿하기만 했죠. 도서관 사서 미세스 존스는 준호를 좋아했습니다. 조용하고 예의 바른 학생이었으니까요.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자리에 앉는 준호를 보며 그녀는 때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죠. 한 번은 준호에게 필담으로라도 대화하자고 제안했지만 준호는 수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달랐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준호의 등 뒤를 따라다녔죠. 벙어리, 머저리, 이상하네.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준호 앞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욕을 하며 반응을 보려 했습니다. 준호는 그런 말들을 못 들은 척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날카로운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준호는 도서관에 왔습니다.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펼쳤죠. 거기엔 빼곡한 글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을 글로 풀어낸 것들이었죠. 때로는 시가 되고 때로는 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노래 가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준호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나를 버린 걸까 아니면 어쩔 수 없었던 걸까? 내가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엄마도 나를 버리지 않았을까? 글씨가 번져나갔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도서관은 텅 비었습니다. 준호는 이 시간을 좋아했죠.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니까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준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그리고 아주 작게, 정말 작게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멜로디였습니다. 가사는 없었지만 준호의 가슴 속에서 흘러나오는 진짜 목소리였죠. 부드럽고 따뜻한 음색이 도서관의 정적을 조심스럽게 깨뜨렸습니다. 어릴 적 어렴풋이 기억나는 자장가 선율이었습니다. 누군가 불러주었던 것 같은데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죠.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깊이 노래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잊고 있던 무언가를 되찾은 것처럼 말이죠. 목소리는 점점 맑아졌고 떨림도 사라졌습니다. 도서관의 높은 천장에 부딪혀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는 소리를 들으며 준호는 처음으로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알렌 미첼은 링컨 고등학교의 음악교사였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한때 브로드웨이에서 활동했던 뮤지컬 배우였죠. 하지만 목 부상으로 무대를 떠난 후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일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알아보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알렌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도서관에서 다음 수업 자료를 찾고 있었습니다. 음악실에서 도서관까지는 꽤 멀었지만 그는 이곳의 고요함을 좋아했죠. 오래된 악보집들을 찾아보던 중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들려줄 특별한 곡을 찾고 있었죠. 책장 사이를 걷던 알렌은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디선가 희미한 노래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죠. 처음엔 환청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분명한 멜로디가 들렸죠. 그것도 매우 특별한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알렌은 소리가 나는 곳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창가 쪽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죠. 책장 너머로 살짝 고개를 내밀자 한 소년이 눈을 감고 흥얼거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알렌은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죠. 맑고 투명하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성당의 종소리처럼 듣는 이의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소리였죠.
알렌은 무대에서 수많은 가수들을 만났지만 이런 천부적인 재능은 처음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런 감정을 담아 노래할 수 있다니. 소녀는 준호였습니다. 알렌은 그를 알고 있었죠. 말을 하지 않는 학생으로 유명했으니까요. 음악 수업 시간에도 늘 조용히 앉아만 있던 아이였습니다. 실기 평가를 할 때도 항상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며 면제받았죠. 하지만 지금 준호가 부르는 노래는 그 어떤 말보다도 많은 것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알렌은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준호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그의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런 재능이 숨겨져 있다니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죠.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왜 이 아이는 말을 하지 못하는 걸까? 무슨 상처가 이토록 깊이 박혀 있는 걸까? 알렌은 음악실로 돌아가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준호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세상과 나눌 수 있을까? 그러다 문득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무대에서 목소리를 잃었을 때의 절망감,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준 한 선생님의 도움이 생각났죠. 며칠 동안 알렌은 고민했습니다. 준호에게 직접 말을 걸어볼까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대신 그는 매일 점심시간에 도서관에 갔습니다. 준호가 노래하는 시간을 알게 되었고 멀리서 조용히 들었죠. 날이 갈수록 준호의 노래는 더욱 대담해졌고 때로는 알렌이 알지 못하는 한국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교내 음악 발표회 공고가 나왔습니다. 매년 열리는 행사였지만 올해는 특별히 더 큰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었죠. 유명 음악대학 관계자들도 참석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알렌은 결심했습니다. 준호를 비밀리에 추천하기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죠. 정민은 오늘도 저녁 준비로 바빴습니다. 퀸즈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준호와 함께 산 지 벌써 9년이 되어가고 있었죠. 한국에서 이민 온 지 20년, 정민은 위탁 가정을 운영하며 여러 아이들을 돌봤지만 준호만큼 마음이 쓰이는 아이는 없었습니다. 준호가 처음 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7살의 작은 아이는 너무나 여위어 있었고 눈빛은 공포로 가득했죠. 입양기관에서는 한국에서 버려진 아이라고만 했지만 정민은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아이의 몸에 있던 상처들, 그리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그 증거였죠. 그날도 정민은 준호에게 한국 음식을 해주었습니다. 처음엔 먹지 않던 아이가 김치찌개 냄새를 맡고는 눈물을 흘렸죠. 무언가를 기억해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후로 정민은 매일 한국 음식을 만들었고 준호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정민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음식이었죠. 준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들떠 보이면서도 불안해 보였죠. 정민은 오랜 경험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준호는 여전히 말없이 밥을 먹었지만 정민은 그의 표정에서 많은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었구나, 정민은 직감했죠. 하지만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준비되었을 때 알려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녁을 먹은 후 정민은 준호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학교에서 온 편지였죠. 준호가 봉투를 열자 음악 발표회 참가자 명단이 나왔습니다. 거기엔 준호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준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민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주름진 손이었죠.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이제 내가 너에게 들려주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정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입양기관에서 일할 때였어. 정미가 말을 이었습니다. 너를 데려오기 전에 한국에 가서 조사를 했단다. 그리고 너의 생모를 만났어. 그녀는 가수였어. 작은 클럽에서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었지. 22살의 젊은 여자였는데 혼자 너를 키우기엔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대.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민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죠. 그녀가 너를 포기해야 했던 건 사실 너에게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야.
너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폭력적이었고 너와 엄마를 해치려 했대. 그래서 엄마는 너를 살리기 위해 입양을 선택한 거야. 마지막으로 그녀가 한 말이 있었어. 이 아이가 언젠가 노래로 세상과 소통하길 바란다고. 자신처럼 노래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준호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죠. 정민은 준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죠. 내가 노래하는 걸 본 사람이 있나 봐. 선생님이 너를 추천했겠지. 이건 우연이 아니야, 준호야. 이건 내 운명이야. 너의 목소리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야. 엄마가 바랐던 것처럼.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발표회 참가 통지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죠.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처음으로 엄마가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지키려 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준호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은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몇 개의 별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는 작게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불렀을지도 모르는 노래를 어딘가에 있을 엄마에게 닿기를 바라며 발표회까지 남은 시간은 3주였습니다. 알렌은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방과 후 음악실에 와줄 수 있겠니? 종이에 적어 보여주자 준호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비밀 연습이 시작되었죠. 첫날 알렌은 준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아노 앞에 앉아 여러 곡을 연주했죠. 준호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작게 허밍을 시작했죠. 알렌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 연주했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첫걸음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선택한 곡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민요를 편곡한 것이었죠. 아리랑이었습니다. 알렌은 놀랐습니다. 한국 노래를 선택할 줄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준호가 부르는 아리랑은 그 어떤 팝송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더듬듯 잊혀진 감정을 되살리듯 노래했죠. 연습이 계속될수록 준호의 목소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처음엔 작고 떨리던 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죠. 때로는 음악실 전체를 가득 채울 만큼 크고 맑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알렌은 그럴 때마다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죠. 영혼의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서서히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벙어리가 발표회에 나온다는 소식이었죠.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음악실에서 새어나오는 노래소리를 들은 몇몇 학생들이 소문을 퍼뜨렸죠.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더 많아졌습니다. 특히 같은 반의 제이크와 그 친구들은 노골적으로 준호를 괴롭혔습니다. 제이크는 학교에 인기 있는 학생이었고 자신도 발표회에 나갈 예정이었죠. 기타 연주로 매년 상을 받던 실력자였습니다. 벙어리가 자신과 같은 무대에 선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던 것이죠. 어느 날 제이크와 친구들은 준호를 복도 구석으로 몰았습니다. 무대에 올라가서 입만 뻥긋거릴 거냐고 조롱했죠. 마이크 앞에서 얼어붙을 거라고, 모두가 너를 비웃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한 친구는 준호의 가방을 빼서 노트를 꺼내려 했죠. 그 안에는 준호의 일기와 노래 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학교의 보안 요원이었던 마커스였죠. 전직 군인이었던 그는 준호를 유독 아꼈습니다. 자신도 전쟁에서 잠시 목소리를 잃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마커스가 나타나자 제이크 일행은 흩어졌지만 그들의 위협은 계속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인 미스터 톰슨도 회의적이었습니다. 50대 후반의 그는 전통적인 교육관을 가진 사람이었죠. 알렌에게 정말 괜찮겠냐고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학생이 노래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학교 망신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표회에는 교육청 관계자들도 올 예정이니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알렌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교장에게 말했죠. 준호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해낼 겁니다. 이 아이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단지 말로 표현하지 못할 뿐이죠. 음악이야말로 이 아이의 진짜 언어입니다.
그걸 막는다면 우리는 교육자로서 실패하는 겁니다. 발표회 일주일 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준호의 생모로부터 편지가 왔던 것이죠. 정미를 통해 전달된 편지였습니다. 입양기관을 통해 준호의 소식을 들었고 발표회 소식도 알게 되었다고 했죠. 편지는 한글로 쓰여 있었고 정미가 읽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준호에게. 엄마야.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어 너무 기뻐. 내가 노래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 엄마도 노래를 했단다. 너를 임신했을 때도 매일 노래를 불렀어. 내가 뱃속에서 발로 차며 반응하던 게 아직도 기억나. 너는 음악을 사랑하는 아이였어. 준호는 편지를 들으며 흐느꼈습니다. 정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읽었죠. 너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건 엄마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이야. 하지만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내 아버지는 위험한 사람이었고 우리를 찾고 있었거든. 엄마는 너만큼은 안전하게 자라길 바랐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지금도 엄마는 노래를 해.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가끔 노래를 부르지. 내가 어딘가에서 들을 수 있기를 바라며 매일 기도해. 발표회 날 엄마도 마음으로 함께 할게. 내 목소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래. 사랑해, 내 준호야. 그날 밤 준호는 처음으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온몸으로 울었죠. 정미는 그런 준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이제 알겠니? 너는 버려진 게 아니야. 너는 사랑받는 아이야. 엄마의 사랑이 너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거야. 다음 날 준호의 연습에는 더욱 깊은 감정이 담겼습니다. 알레는 놀라운 변화를 느꼈죠. 준호의 목소리에 그리움과 사랑, 용서와 화해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혼자만의 노래가 아니었죠. 엄마와 함께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발표회 전날 밤이었습니다. 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어 옥상에 올라갔죠.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이 멀리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죠.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제이크였죠. 준호는 긴장했지만 제이크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다가 말했죠. 내가 연습하는 거 들었어. 복도에서 우연히. 제이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했어. 사실은 부러웠어. 너처럼 감정을 담아 노래할 수 있다는 게. 제이크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기술은 좋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진 못해. 근데 너는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어. 내일 잘하길 바래. 진심이야. 그는 어색하게 손을 내밀었고 준호는 조심스럽게 악수했습니다. 준호가 다시 혼자가 되었을 때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죠. 엄마가 자신의 노래를 들을 수 있기를,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가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드디어 발표의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학교는 분주했죠. 강당에는 화려한 장식이 걸렸고 음향 장비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번 발표회는 특별했습니다. 줄리아드 음대 입학 관계자들이 참석한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었고 지역 신문사 기자들도 취재를 온다고 했죠. 준호는 아침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정미가 특별히 준비한 미역국도 몇 숟가락밖에 먹지 못했죠. 하지만 정미는 이해한다는 듯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선물을 하나 건넸죠. 열어보니 작은 은목걸이였습니다. 펜던트에는 음표 모양이 새겨져 있었죠. 이건 내 엄마가 너를 입양 보낼 때 함께 보낸 거야. 정미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오늘이 내게 돌려줄 때인 것 같구나. 엄마의 마음이 늘 너와 함께하길 바라며 준 거겠지.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학부모들, 선생님들, 그리고 낯선 어른들까지. 준호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해야 한다니.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실에는 다른 참가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들뜬 분위기도 있었죠.
누군가는 성악을, 누군가는 악기 연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몇몇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발표회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자의 멘트와 함께 첫 번째 참가자가 무대에 올랐죠.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쇼팽의 발라드를 완벽하게 연주했고 큰 박수를 받았죠. 그 다음은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연주가 이어졌습니다. 제이크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는 자신있게 무대에 올라 기타를 연주했죠. 록 음악을 클래식 스타일로 편곡한 것이었는데 테크닉이 화려했습니다. 객석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죠. 하지만 무대를 내려오며 제이크는 준호를 보고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참가자들이 하나둘 공연을 마쳤습니다. 합창단의 공연이 끝나자 이제 준호 차례가 다가왔죠. 사회자가 프로그램을 확인하더니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죠. 다음은 한준호 학생의 독창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에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순간 강당이 술렁거렸죠. 앞쪽에 앉은 심사위원들도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저 학생이 바로 말을 못하는 아이라던데 정말 노래를 한다는 거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죠. 준호가 대기실에서 나왔습니다. 검은색 셔츠에 진한 청바지를 입은 모습이 평소보다 더 왜소해 보였죠. 무대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객석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집중되었죠. 호기심, 의심, 연민, 조롱이 섞인 복잡한 시선들이었습니다. 준호가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조명이 너무 밝아서 객석은 잘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수많은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이크가 준비되었고 반주를 맡은 알렌이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준호가 마이크 앞에 서서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죠. 단지 긴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이크에서 정말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계 결함이었죠. 스태프가 황급히 확인했지만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객석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누군가가 작게 웃었죠. 저 애가 정말 노래를 할 수 있기나 한 거야? 의심스러운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인상을 찌푸리며 시계를 확인했죠. 심사위원 중 한 명은 고개를 저으며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이게 끝인가?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절망감이 밀려왔죠.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고 손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냥 무대에서 내려가 영원히 숨어버리고 싶었죠. 하지만 그때 준호는 객석에서 빛나는 것을 봤습니다. 정미가 들고 있는 핸드폰 불빛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준호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틀림없었죠. 편지에 동봉되어 있던 사진 속의 그 눈빛. 엄마였습니다. 생모가 와 있었던 것이죠.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가 손을 가슴에 얹고 무언가를 전하려 하고 있었죠. 노래해, 내 아들아. 내 목소리를 들려줘. 말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준호는 그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알렌이 피아노 건반을 두드렸습니다. 마이크 없이 하자는 신호였죠.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죠. 목걸이를 한번 만진 후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맑고 투명한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마이크가 없어도 충분했죠. 아니, 오히려 더 진실하게 들렸습니다. 날 것 그대로의 목소리가 사람들의 가슴에 직접 닿았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그 노래에 담긴 감정을 느낄 수 있었죠.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준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마치 새가 하늘로 날아오르듯 자유롭고 아름다웠죠. 그것은 단순한 민요가 아니었습니다. 한 아이의 그리움이었고 엄마를 향한 사랑이었으며 상처를 딛고 일어선 용기였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수군거리던 소리도 의심스러운 시선도 사라졌죠. 모두가 준호의 노래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을 감고 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심사위원들도 펜을 내려놓고 너클 잃은 듯 듣고 있었죠. 준호는 눈을 뜨고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엄마와 눈이 마주쳤죠. 마스크 위로 흐르는 엄마의 눈물이 보였습니다. 준호는 더욱 힘차게 노래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엄마와 함께, 정미와 함께,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모든 사람들과 함께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객석 한 구석에서 누군가가 함께 따라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한국인 학부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합류했죠. 아리랑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 함께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이제 독창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의 목소리와 어우러진 합창이 되었죠.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허밍으로 멜로디를 따라 불렀습니다. 강당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화음을 만들어냈죠. 그것은 음악을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인간의 연대였고 공감이었으며 치유였습니다. 알렌은 피아노를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잃어버린 목소리가 준호를 통해 되살아나는 것 같았죠. 제이크도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따라 일어섰죠. 이제 조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사라지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죠.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심사위원들도 모든 관객이 일어나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객석에 있는 엄마를 다시 봤죠. 엄마가 마스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모양으로 말했죠. 사랑해, 내 아들아. 준호는 처음으로 무대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죠. 무대에서 내려온 준호를 알렌이 꼭 안아주었습니다. 내가 해냈어. 정말 대단했어. 내 목소리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어. 다른 참가자들도 축하해 주었습니다. 제이크는 준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너야말로 진짜 음악가야. 나도 너처럼 노래하고 싶어. 발표회가 끝난 후 로비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준호에게 다가와 감사를 표했죠. 한 할머니는 준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고향 생각이 났어요. 정말 고마워요. 젊은 부부는 아이를 안고 와서 말했죠. 우리 아이도 말이 늦어요. 오늘 큰 희망을 얻었어요. 교장 선생님도 다가왔습니다. 준호야, 내가 틀렸다. 너는 우리 학교의 자랑이야. 앞으로 너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리고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명함을 건넸죠. 줄리아드 음대 교수였습니다. 특별 장학생으로 추천하고 싶다고 준호의 재능은 반드시 키워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 빠진 후 한 여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마스크를 벗은 그녀의 얼굴에는 준호와 닮은 점이 많았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코, 같은 입술. 엄마였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손을 뻗었죠. 손이 맞닿는 순간 준호는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단 두 글자였지만 그 안에는 9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는 준호를 끌어안으며 흐느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랑해, 너무 사랑해. 준호도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포옹만으로도 충분했죠. 정미가 다가와 세 사람은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는 정미의 손을 잡고 거듭 감사를 표했죠. 제 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스스로 강하게 자란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준 사랑의 씨앗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그날 밤 준호는 생모 정미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작은 한국 식당에서 된장찌개를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엄마는 이제 안전하다고 위험은 모두 지나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정미와 잘 지내고 있어서 안심이라고도 했죠. 앞으로 자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함께 노래할 수 있을 거라고 엄마는 약속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처음으로 한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나도 엄마랑 노래하고 싶어요.
더듬거리는 말이었지만 분명한 의사 표현이었습니다. 정미와 엄마는 동시에 눈물을 흘렸죠. 기적이었습니다. 노래가 준호의 다친 마음을 열었고 사랑이 잃어버린 목소리를 되찾게 한 것이죠. 그 후 준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필요할 때는 짧게나마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죠. 학교에서는 더 이상 벙어리가 아닌 천재 가수로 불렸습니다. 음악 특별반에 들어갔고 전문적인 성악 교육을 받기 시작했죠. 생모와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정미가 보호자였지만 엄마는 자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죠. 때로는 함께 노래도 했습니다. 모자의 화음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듣는 이들을 감동시켰죠. 준호는 줄리아드 음대 특별 장학생으로 입학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이나 명성이 아니었죠. 자신의 목소리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1년 후 준호는 카네기홀 영 아티스트 콘서트에 초청받았습니다. 거대한 무대에 선 준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죠. 객석에는 정미와 엄마 알렌 선생님, 그리고 친구가 된 제이크까지 모두 와 있었습니다. 준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처음으로 관객에게 인사말을 했습니다. 더듬거리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준호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노래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말보다 더 진실한 마음의 소리로요. 객석에서 따뜻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노래를 시작했죠. 그의 목소리는 홀 전체를 가득 채웠고 뉴욕의 밤하늘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진짜 목소리란 입이 아니라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였다는 것을 준호는 이제 온 세상이 알게 되었습니다. 말을 잃었던 소녀는 노래로 다시 태어났고 그의 목소리는 오늘도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준호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말을 잃은 소년이 노래로 세상과 소통하게 되기까지의 여정. 그 안에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경험했을 상처와 외로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용기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심 어린 눈빛, 따뜻한 손길, 그리고 영혼을 담은 노래처럼요. 준호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고유한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음악이든 그림이든 춤이든 혹은 침묵 속의 미소이든 말이죠.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용기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당신에게 진짜 목소리란 무엇인가요? 말로 표현하기 힘들었던 순간 어떻게 마음을 전하셨나요? 준호의 이야기 중 가장 감동적이었던 장면은 음악이 당신의 삶을 바꾼 순간이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